네, 해봅시다. 문제들이 할 만들은 한가 봐요. 틀리는 문제가 많이 없고 질문도 많이 없거든요. 오늘 질문 문제 1개 있으니까 1개만 하고, 네. 오늘 내용들이 좀 중요한 게 많으니까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네. 아, 날씨가 더워. 아, 네, 진짜 더운 거 정말 싫어하는데 덥다. 맞네, 민혁이. 너 숙제 내고 왔어? 네. 오케이. 왜 늦게 왔어? 버스를 놓쳤어. 너 지난번도 버스 핑계였는데, 버스가 그러지? 네가 집에 좀 더 일찍 출발했어야지. 말고는 할 말이 없지, 나도. 자, 아니에요. 일단 4번을 잠깐 펴볼 건데요. 민혁이 없어도 일단 그냥 봅시다. 도함수 활용 2번, 1번에 4번인가요? 2번이야? 2번 극대극소 나왔구나. 예, 다들 쉽게 풀었다는 가정을 좀 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번. 자, fx가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bx 마이너스 4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x는 2랑 x는 4보다 클 때랑 이때 감소하고 2부터 4 사이에서 증가하는데요. 이게 3차 함수 개형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이미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구나 라는 걸 2고 4구나 라는 걸 벌써 알 수 있는 문제이고, 자, 그럼 프라임이 2랑 4에서 0이겠구나 라는 걸 또 벌써 알 수 있는 문제가 되었으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프라임 x를 써봤더니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자, 이 친구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라는 근을 갖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기울기가 0짜리가 2개 있는 거니까요. 그쵸? 따라서 이제 전개하면 A와 B를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문제 끝났죠.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6X 빼기 8이 나올 것이므로 책 줘봐. 용이야 뒤에 넘겨줘. 자, 이럴 것이므로 이제 A가 3, B가 마이너스 8인 것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답이 마이너스 5겠고요. 일단은 이제 민혁이까지 왔으니까 좀 더 생겼나요? 더 생겼네. 4번 민혁이 맞았네. 민혁이 틀렸던 거고. 자, 23, 4번도 마저 할게요. 어차피 오늘은 이론 설명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하는 날이니까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23번,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최고차항에서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 만족시킬 때 얘를 구하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일단 그릴게요. 이게 쌤 어떨 때는 이렇게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그리는데 언제냐? 라고 하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일 때예요. 자, 3차인데 홀수차인데 최고차항이 음수이면은 자 이렇게 위부터 내려가는 그림으로 그리면 되고요. 최고차항이 양수라고 되어 있죠, 지금?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걸로 그리면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알았죠? 네, 여러분들 y는 x 같은 경우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네, 마이너스 x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쵸? 네, 그런 개형이라 보시면 되겠고, 뭐 어찌되었든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x는 1에서 극대값이래요. 여기가 극대인가 보다. 마이너스 1을 갖는다 극대값 이런 걸 알았습니다. 자, 2,f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그래요, 좋아요. 근데 f3을 구하라고요? 일단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3차 함수가 y는 이거 써야 되겠다. x 세제곱 ax 제곱 bx c인데 이제 이 친구가 fx는 이라고 쓸까요? 이제 f의 1은 마이너스 2라는 거 아닙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지나
그리고 기울기 보니까 F'1이 0이야. 이 두 개에다가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F'2가 1이야 라고 준 거죠. 그쵸? 접선의 기울기 1이다. 이 세 가지 줬으니까 다 알 수 있죠. 일단 미분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도 기본 문제고 쉬운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보면은, 자, 이 친구가 1 넣으면 0이니까, 얘 0이고, 2 넣으면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제 밑에서 위를 빼보면요. 이쪽이 9, 1, 2a가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마이너스 4라는 거를 우리가 얻게 되었고요. a가 마 4면은 이제 마 4면 이건 좀 쓸게요. 마 4. a가 마 4면 b가 5인가요? b가 5인 것 같은데요. 그쵸? 네, b가 5가 되겠습니다. 자, c를 구하는 건 1 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c가 마사겠네요. 마사. 예,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요. 어려운 게 없더라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F3 구하라 했으니까 3은 너네가 넣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얼마야? 2야? 아, 2예요. 네, 됐어요. 네, 됐어요. 자, 마무리 해보고요. 24번 비슷한 문제거든요. 24번 보겠습니다. 3차 함수가 다음 조건 만족하는데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8을 갖는데요. 바로 해볼게요. 자, F'1이 0이겠죠? 극소니까 F의 1은 마이너스 8일 겁니다. 자, 문제 마지막에 해주는 게 리밋 해주는 게 X분의 Fx X 0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15란 얘기는 분모 0으로 가는데 분자도 0이어야 돼라는 정보도 줬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F0도 0이니까 이렇게 써보면 F' 0이네. 자, 미분계수도 알려주는 걸 했죠. 이제 0분의 0꿀이면 나왔죠. 좀 꿀팁은 아니고요. 적당한 팁을 알려드리면은 프라임 0은 상수값을 말하고요. 미안. F0은 상수값을 말하고요. 프라임 0은 1차항의 개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y는 fx는 모르죠,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쓰겠다는 얘기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F0 값은 상수항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fx를 제가 이렇게 써보면은 이거 알고 풀면 더 빠르게 풀 수는 있으니까 알면 좋아요. 자, F에 0을 집어넣으면 D 하고 바로 상수항이 나오죠. 그러니까 D가 0이었다는 거. 두 번째, F'0은 1차 항의 개수를 말합니다. 자, F'X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프라임 0 같은 경우는 1차 항의 개수 바로 나오는 거니까 프라임 0이 마시보다 여기가 마시보다 정도까지 빠르게 알면 좋겠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프라임 1이 0이고 1이 8이니까 자, a 더하기 b 빼기 15가 막 8인데 자, 프라임에서 1 집어넣는 그냥 할게요. 3a 더하기 2b 마이너스 15가 0이라고 해왔으니까 이제 A, B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위에 거를 넘겨주고요. 넘긴 다음에 구배를 해주고요. 자, 빼면은 A가 1이네요. 문제 좀 깔끔하게 됐네요. A가 1이면 이제 B가 6이에요? B가 6이네요. 그쵸? 예,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휴, 그래서 F2의 값은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F2는 2 대입하시면은 짠짠짠 나올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쵸? 네. 이게 이제 오늘까지의 숙제가 되었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할 것들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과정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볼게요. 면밀하게. 알았죠?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은 일단은 킬러 문제를 앞으로 만나게 될 때 유용하게 쓰이는 어떤 테크닉이라고 할까요? 기초부터 테크닉까지는 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미적분 2 들어갈 때는 이제 꼭 필요한 어떤 지식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야, 용이야, 너네 학교 그 민원당해가지고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2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들어본 적 있어?
아직 없어? 오케이. 선명히 얘기했던 거잖아, 그치? 일단 혹시 알게 되면은 얘기해줘. 우리 무리하게 뭔가 뺄 필요 없으니까. 예. 제가 이 반에서 송도고 욕한 적 있나요? 아직 없나요? 아, 네. 이 반에서 없군요. 네. 야, 이 송도고가 2학년 2학기 때부터 미적분 2를 나가는데, 그러니까 미적분 1을 배우고 나서 미적분 2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미적분 1, 2를 같이 한대요. 2학년 2학기 때. 예. 그러니까 연수고, 대공고 생각해보면은 이제 미적분 2도 같이 시험 보는 거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해보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은데, 송도고는 그렇게 하겠다 해서 지금 이제 송도고 2학년 친구 2명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야, 이런 거 막 학교 폭력 같은 걸로 신고 안 되냐? 아니, 진짜. 근데 이제, 이게 민원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욕을 개 먹었거든요. 다음 연도부터는 안 한다는 소문도 있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말이 안 되죠. 미적 1을 안 배웠는데 미적 2를 배우는 게, 그쵸?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안 배웠는데 곱하기 나누기 먼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좀 쉽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쉽나요? 자,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라고, 잠깐만요.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제목은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그래프 그리는 법이거든요. 그래프 그리는 법. 네.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니네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너네가 여태까지 배운 그래프 그리는 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입해서 점 찍는 거밖에 없어요. 선생님, 저 1차 함수 그릴 줄 아는데요? 2차 함수 그릴 줄 아는데요? 뭐 아니면 요리함수, 무리함수 그릴 줄 아는데요? 이거 싹 다 그래프 개형을 그냥 외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뭔가 배운 적이 있었다면은, 그래프를 그리는 법 배웠다면은, 내가 새로운 걸 딱 줬을 때 어떤 여러 가지 그 로직과 어떤 그 기초적인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애도 짠 하고 이런 그래프겠네 라고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운 거, 2차 함수 그려봐, 그럼 이거 그리는 거 외운 거예요. 근데 외우라고 시켰으니까, 중학교 때 외우라고 했으니까. 직선 그려봐, 외운 거죠. 직선은 물론 점 찍어도 되지만,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그려지는 거 외웠죠. 지수함수를 그려지는 거 외운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좀 더 수학적으로 그래프 그리는 법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번이라고 하겠고요. 1번 방법은 이제 f'x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미적분 1에서는 좀 계속 이걸 이용하게 만드는데 웃긴 건 미적분 1까지도 외웁니다. 네, 개형을 외우게 시켜요. 학원에서 시키겠죠. 학교에서는 안 시키는데 학원에는 시킬 겁니다. 네, 3차, 4차 함수 개형을 외울 거예요. 이제부터 외울 거고, 이제 진짜 배기가 미적분 2죠. 진짜 배기 미적분 2에서는 정말 생판 처음 보는 애인데도 그림을 그리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걸 잘 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프라임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얘가 누구냐, 당장 그 점에서 이 A로 할게요. A. 이 값이 뭐냐, 당장 그 x는 A라는 점에서 이 함수가 뭔가 얼만큼 커지고 싶냐, 작아지고 싶냐를 나타내는 속도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3이다 그러면은 모르긴 몰라도 이 함수가 여기 x는 A라는 점에서 적어도 커지고 싶어 할 거예요. 그쵸? 얘가 마이너스면 x는 A라는 점에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뭔가 작아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는 잠깐이라도 증가할 거라는 거, 여기서는 잠깐이라도 감소할 거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러면은 얘를 토대로 프라임의 부호랑 값을 통해서 대충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정도는 알 수 있을 건데, 그럼 보세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예를 들어 볼게요. x는 1과 x는 2가 있다 치면은, 자, 어떤 함수가 1의 왼쪽에서는 감소하고요, 여기는 증가하고요,
여기는 감소하는 그래프라는 거, 감소한다는 걸 니네가 어쩌다 보니까 알았어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함수가 프라임 값이 1의 왼쪽은 음수고 줄 사이는 양수고 여기는 음수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알면 대충 그려보면은 내려가다가 증가하다가 내려가겠네? 어느 정도 개형이 나오는 거죠. 개형. 지금부터 제가 개형이라고 쓰는 개형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생김새가 원래 맞지만 그러니까 원래 뜻은 생김새가 맞지만 지금 우리 수학에서는 증가와 감소 정도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증가하고 어디는 감소하고 이걸 알고 있는 거고 내가 앞으로 개형이라 말하면 여러분들은 증감의 정도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함수의 개형이라 그러면 증감의 정도인 거예요. 네, 한번 써주시고 여기까지만 쓰고 다시 이제 문제 들어갈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좀만 쓰고 네. 오늘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맞아요. 미적분 원의 하이라이트죠. 그냥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 아시겠죠? 근데 이제 뭐 대충 그림 이렇게 뾰족할지 아니면 부드럽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함수를 쳐다보면 알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거구나를 알았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내가 프라임을 분석하면 되겠다. 프라임의 부호를 분석하면 되겠다예요. 근데 이것도 약간의 모순점이 있긴 해요. 어떤 모순점인지 볼게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2라는 어떤 식이 있다 칩시다. 그럼 8x 노노 24x 플러스 2라는 애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얘를 그릴 거야. 근데 나 3차 함수를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어. 어떻게 그릴까? 자, f'을 찾아보자. 이게 나왔어. 진짜 왔네. 제때 왔다. 잘했다. 이거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F'을 분석을 했어. 여기서 이제 약간 내 모순점이 뭐냐. 그럼 잘 들어봐. 프라임 그래프는 내가 이미 알고 있긴 해야 돼. 프라임 그래프는 이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법을 알려줄 건데, 프라임은 내가 알고 있긴 해야 돼. 2차 함수니까 우리 알고 있다고 가정하자. 알았지? 그러면은, 프라임도 못 그리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 그때는 미적분 2로 넘어가면 돼요. 알았죠? 프라임도 내가 모르겠다. 그때 미적분 2에서 해결이 가능해요. 알았죠? 근데, 민혁이랑 윤이랑 이제 유찬이랑 선명이랑 좀 이따 하겠다는 거지. 어쨌든 얘를 그려보니까 된다. 얘가 근도 내가 알고 근을 안다는 게 뭐냐? 근을 안다는 게 얘네 부호의 경계선을 안다는 거야. 얘들아 근이라는 게 뭐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부분이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부분들이 되게 근이잖아. 물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안 바뀌고 플러스가 될 때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이 관통근이라는 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부분이잖아. 그 중요한 부분이 된 거야. 왜? 나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프라임의 부호가 어서부터 어디가 플러스고 어서부터 어디가 마이너스인지 궁금하다며. 결론은 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경계선이니까. 이해했어? 봐봐. 근을 구했는데 자 이제 이게 f'x인데 점선을 내려봤어. 왜? 아까처럼 하려고. x는 마이너스 2의 왼쪽은 플러스구나. 함수값이 플러스구나. 프라임의 부호가 증가하겠구나. 이게 마이너스구나. 플러스구나. 마이너스 2, 딱 마이너스 2일 때는 0이구나. 4일 때도 0이구나. 이런 걸 알았어. 자, 지금부터 그려볼게, 그러면. 일단 증가해야 되는데, 3차, 그러니까 이건 f'이니까 내가 원래 함수를 그리러 갈게. 원래 함수의 프라임이 마이너스 2의 왼쪽에서 양수니까 자 증가하는데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말려 올라가냐? 아니 기울기 값이 봐봐. 기울기 값이
기울기값이 5, 4, 3, 2, 1, 0으로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져야 되잖아. 그러다가 2에선 0이, 마이너스 2에선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려 올라가야지. 아까처럼 내가 그린 것처럼 뾰족하게 내려올 수가 없네? 왜? 결국 마이너스 2에선 기울기가 0이 돼야 되니까. 다시 이 부분도 보자. 이 부분 디테일하게 보자. 그러니까 음수니까 내려가긴 할 거야. 내려가긴 할 건데 그리고 내려가다가 결국 다시 0으로 와야 되거든. 왜냐면 4일 때 기울기 0이라며. 봐봐. 야,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서는 여기 가운데 부분이 기울기가 가장 작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 값을 내가 마3이라고 하면은 이 가운데 부분이 가장 가팔라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마3으로 하고 그 전까지는 0, 마1, 마2 이렇게 내려오다가 마3 한번 찍고 마3 찍고 다시 마2, 마1 다시 마2, 마1 0으로 와야 되니까 이런 S자 모양이 생길 수밖에 없지. 반대 S자 모양이 생길 수밖에 없지. 어쨌든 네,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프라임의 부호 때문에 내려가긴 할 건데 프라임의 부호가 음수니까 감소하긴 할 건데 감소의 정도가 여기서는 좀 약하다가 여기서 가장 세게 감소하다가 다시 좀 약해지면서 들어와야 되겠지. 이런 디테일이 필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지금 말고 미적2에서. 근데 지금부터 중요하게 생각해봐. 이거 그냥 대충 보고 멀뚱멀뚱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야. 봐봐. 이 부분에서는 증가하겠지. 왜?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 프라임이 1, 프라임 y값이 1, 프라임 y값이 2, 프라임 y값이 3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얘도 기울기가 1, 2, 3 올라가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아, 3차 함수가 이제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았어. 사실 3차 함수 왜 이렇게 생겼어? 2차 함수 때문에. 2차 함수 때문에 저렇게 생긴 거야. 따지고 보면. 근데 원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냥 3차 함수 점 찍어 보면 이렇게 찍혀가 제일 정상적인 대답이긴 해. 정확한 대답이긴 해. 근데 어쨌든 2차 함수가 근 두 개에다가 양, 양 이렇게 생기니까 3차 함수도 증, 감, 증 갈 수밖에 없는 거였다고. 이해했냐고. 알겠냐고. 그래서 봐봐. 나는 이건 안 할 거야 너희랑. 학교에서는 처음 배울 때 표를 그리게 시킬 거야. 표가 뭐냐? 그냥 x랑 fx 준 다음에 얘를 표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 마이너스 2랑 4에서 프라임 값이 0입니다. x가 4일 때 0입니다. 둘 사이일 때는 프라임 값이 플러스예요. 얘일 때는 마이너스 2의 둘 사이일 때 음수예요. 마이너스 2의 왼쪽이랑 4의 오른쪽은 양수예요 라는 이런 표를 그리게 만들거든. 이게 프라임 값이 딱 0인 지점만 표시하고 위에는 밑에는 이제 둘 사이는 이제 부호로 표시하게 만드는 이 표를 그리게 만들어. 근데 일단 미적분 1에서는 표를 그릴 이유가 좀 하등 없어. 왜냐면 얘네도 3차, 4차도 그래프를 외울 거니까. 근데 미적2에서는 표를 그리는 게 좋을 때가 가끔 있어. 그거 알려줄게. 근데 매번마다 그릴 때마다 봐봐. 모든 함수를 그릴 때마다 표를 그리면 시간이 너무 낭비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러지 않도록 할게. 뭐 많은 애들의 평인데 대다수의 애들의 평이거든. 일단 대수보다 미적분 1이 시간이 더 걸린대. 시험 볼 때. 시간 부족하면 더 느낀다 하더라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렇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림을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테크닉을 배워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어. 일단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뭐라고? F'의 부호를 활용해서 그려본 거야. 그럼 일단 봐봐. 프라임을 일단 찾고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려. 근 표시해가지고 그럼 이제 부호가 나왔지? 자, 그대로 점선 내려서 자,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표시하면 돼. 내가 예제 하나 줄 테니까 한번 그려봐봐. 알았지? 이번에 이걸로 한번 해보자. 잠깐만. 얘들아 미안. 마무리 안 했다. 이게 내가 지금
개형을 그린 건데 생각해보니까 얘네가 높낮이를 모르겠잖아. 높낮이 어떻게 찾으면 돼? 예를 들어 x는 여기 마이너스 이 부분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봐. 50에서 20 빼니까 여기 30이네? 그럼 여기 30 쓰면 되겠지? 잠깐만 30 여기 음수겠다 그러면 기다려봐. 2랑 4 거리가 6이야? 2배 8 이게 마이너스 2일 거야. F4 넣으면 4 마이너스 2거든. 그럼 이런데 x축이 있겠네요 정도 이제 쓸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극대와 극소값을 극대와 극소의 y값 정도를 찾아주면 x축도 어딘지 알았으니까 이제 높낮이도 고정이 되겠지. 마지막에는 함수값 찾아가지고 대입하면 돼. 얘 한번 그려봐봐. 아마 그래도 좀 나름 예쁘게 나오게 했을 거야. 예쁘게 나오게 했을 거니까 한번 그려봐봐. 얘들아, 뭘 그려봐봐 하면 이제부터 뭐야? 프라임의 부호 찾는 거야. 알았지? 아, 근데 인수분해 잘 되게 준 것 같은데? 잘 되지? 프라임. 오케이. 근데 너 방학 중 아니냐? 방학 중인데도 학교에서 활동하는 게 계속 있는 게? 학교에서 학교 가서. 그러니까 네가 뭐 신청은 했을 거 아니야? 네. 생기부에 들어갔네? 네. 어허. 어디 갔다 왔는데? 아. 어. 네. 겐트대에서 많이 하네? 어땠어, 겐트대는? 아니, 대학교가 좋아 보였냐고. 모르겠다. 그래, 얘들아, 더 시간을 줘야 되는 걸까? 민혁이가 괜찮다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이제 프라임을 봤더니 바로 할게요. 마 3으로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나왔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고요. x제곱 마이너스 4 뭐야? x 뿔 3이 되었으니까 제가 이 이차함수를 그려보니까 아하 맞네요. 예쁘게 말해야지 실수할 수도 있는데 오케이. 자, 마 3부터 4죠. 자, 일단은 근이 되는 경계선이 이제 근이라고 했죠. 뿔마가 바뀌는 곳. 치고, 음수, 양수, 음수잖아, 지금. 그니까 내려가다가 멈춰야 돼. 왜? 기록이 0이야, 이때. 올라가다가 멈출 거야. 여기 제일 가팔라야 돼. 제일 가팔라. 그리고 다시 내려갈 거야. 이런 게 되었지. 뭐, 굳이 X축을 맞춰보고 싶다면은, 4 한번 집어넣어 보든가 하면 되겠죠. 저는 안 집어넣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자, 어찌되었든, 개형을 찾았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구나. 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얼추 알았으니까, 3차와 4차 함수 개형을 일단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쉬고, 그래프 2를 배우고, 그래프 그리는 법 2를 배우고, 그 다음에 문제 오늘 몇 개 풀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았죠? 일단은 이제 이거에 소속된 거고 자 먼저 3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3차 함수 그래프는요 3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써야 될 게 있어요. 좀 약간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게 여기는 fx에 대한 정보를 쓸 거고요. 여기는
f 프라임 x에 대한 정보를 밑에다 쓸 거라서 그래프 넉넉하게 그릴 수 있게 두 개 나눠주시면 돼요. 예, 이제 3차 함수 그래프, 예를 들어 fx가 3차 함수 이렇게 생긴 녀석. 일단 최고차 함수 양수로 가겠습니다. 자, 말했죠? 양수면 오른쪽 위로 뻗어야 돼요. 오른쪽 위로. 됐죠? 자, 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 아이는 여기 잠깐 멈칫하다가 올라가고요. 자, 세 번째 아이는 그냥 쭉 올라가는 개형입니다. 이해했죠? 쭉 올라갈 때 약간의 굴곡을 주면 좀 좋아요. 처음엔 그리기가 좀 약간 어색할 수도 있는데 자꾸 그려버릇 합시다. 네. 3차 함수 진짜 살면서 진짜 몇 번 그렸을까 나 진짜. 와, 진짜. 예, 여러분은 3차 함수를 많이 그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세요. 알았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서. 가끔 요즘 들어 이런 생각하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러지 말라고 내가 말은 하는데 나 수능 되게 잘 봤거든? 수능 잘 봐도 이거 할 수도 있네?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알았지? 그냥 좀만 더 열심히 해. 네, 수학만 잘 봤으면 차라리 말이라도 안 하지. 가봅시다. 자, 프라임 볼게요. 이제 얘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상태구나, 얘가. 그러면은 프라임이 필시 2차 함수일 건데 근이 두 개겠다. 그쵸? 2차 함수인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근이 두 개겠다. 뿌리겠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웬일인지 그냥 오늘따라 이건 인찬이한테 물어보고 싶으니까 인찬이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네. 원래 예고하지 않는데 예고를 해볼게요. 자, 인찬아, 이 친구는 현재 상태가 일단 증감의 정도가 어때? 그러니까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치면은 이 아이는 어때? 응. 맞아. 그러면 이 친구의 프라임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요. 요 점에서 접하겠죠. 그쵸? 기록에 0인점에서 접해요라고 말해주면 더 정확했겠죠? 맞아요. 여기서 접하겠네요. 증가하다가 기록이 0인 순간이 있긴 있으니까. 기록이 0인 순간이 있긴 있으니까 순간에 잠깐 접하고 되겠네요. 그쵸. 네. 3차 함수는 자, 이 친구도요. 왜 이렇게 굴곡이 생겼냐면 3차 함수 그냥 쭉 가는 건 없나요? 예, 이런 건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3차 함수의 프라임이 어쨌든 2차 함수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이쯤을 보시면 이쯤이 왜 확실하냐면 2차 함수가 일단 증가만 할 거고 기울기가 0이 없으니까 봐요. 기울기 0 되는 부분도 없고 증가만 하니까 음수 없고 0도 없고 싹 다 양수일 건데 잘 들어보세요. 디테일을 살펴보면은 이 아이 3차 함수의 순간적인 변화율 중에서 순간적인 기울기 중에서 여기가 제일 완만하죠. 제일 완만한 애가 2차 함수 입장에서 제일 낮은 값을 갖고 있었겠죠. 그쵸? 어쨌든 2차 함수 베이스로 3차 함수가 그려지다 보니까 3차 함수는 굴곡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차 함수는 뭐다? 제일 기울기가 작은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2차 함수 때문에. 2차 함수 때문에 제일 기울기가 작은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죠? 네. 이 세 개밖에 없어요, 3차 함수. 알았죠? 되게 쉽죠? 네. 3차 함수 그래프는 요렇게밖에 없다는 거 되게 쉬운 거. 이걸 지울 거예요, 지금. 지우고 이제 4차 함수 그릴 거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4차 함수도 디테일하게 그린다고 하면 여러 개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거 4개만 그려보겠습니다. 좌우 바뀐 거는 좀 약간 차치하고 첫 번째 4차 함수 그래프는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약간 굴곡이 뭐 하나, 둘, 3개 정도 이렇게 있는 스타일이고요. 이 그림 좀 이따가 좀 디테일하게 잡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아이는요. 자, 요렇게 잠깐 멈췄다가 멈춘 건 표시를 해주시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4차 함수가. 잠깐 멈춥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 거는요. 안 멈춰요.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쨌든 비대칭이에요. 이런 애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2차 함수처럼 생겼어요도 있어요. 네. 이 4가지 외우게 될 겁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킬러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소스는 두 번째긴 한데 개인적으로 요즘 수능 트렌드는 이제 첫 번째를 가지고 많이 냅니다. 네. 제일 안 나오는 케이스가 이 세 번째긴 해요. 세 번째는 좀 낼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특정 지을 수가 없어서 함수를 좀 약간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어쨌든 간에 자 이런데 첫 번째 아이의 프라임을 볼까요? 자 들어보세요. 4차 함수의 프라임이니까 당연히 3차 함수겠죠? 네, 그럼 증감의 정도를 보세요. 감소하다가 잠깐 증가하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마뿔이 나오게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까 3차 함수의 개형을 봤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역으로 유추하는 거예요. 3차 함수 개형이 이거 3개인데 보세요. 얘네들 갖다 그리면은 마뿔이라는 부호가 나올 수 있나요? 없어요. 얘네 어디에다 x축을 쳐도 마에서 뿔밖에 안 돼요. 일단 이 아이는 프라임을 무조건 이렇게 생긴 애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얘를 또 적절하게 잘 배치해야 된다면은 배치를 할 건데 잘 들어보세요. 디테일 살릴게요. 이 부분 여기 양수 쪽보다 음수 쪽을 좀 더 크고 봐봐요. 넓고 크게 그릴게요. 양수 쪽보다 음수 쪽을 좀 더 넓고 크게 그릴게요. 이 디테일 살려야 돼. 이런 거 하나하나로 이제 1등급 받는 거야. 내가 이런 거 중요하다고 애들한테 얘기를 해준다는 건 필요하기 때문이야. 킬러 문제를 풀 때 잘 봐봐. 니네가 눈이 있으면 보자. 이 부분에서 얘로 올라갈 때 증가를 조금만 했죠. 증가를 조금만 했다는 거는 증가하는 부분의 구간이 좀 짧았고 증가하는 애들의 프라임 값이 좀 작았다는 얘기예요. 그에 반해 보세요. 그에 반해 이 지점에서 여기 떨어질 때는 앞에 거보단 많이 감소했죠. 감소 쪽의 영향력이 더 컸다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더 가파른 애들도 있었고 또 길게 감소한 거예요. 일단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게 3차든 4차든 잘 보세요. 3차, 4차 만약에 그림을 그릴 때 자, 뭐 이제 예를 들어 3차 함수가 그냥 이거 3개라고 합시다. 그럼 이근 사이는 짧고 이근 사이는 만약에 길다 치면요. 봉우리의 크기가 근의 간격에 얼추 비례합니다. 얼추. 정확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의 간격이 2배면 여기도 2배야. 이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근과 근 사이의 거리가 멀면 더 큰 건 맞아요. 이해하셨죠? 봉우리의 사이즈가 그렇게 바뀌어요. 이건 알아야 돼요. 이건 좀 중요해. 알았지? 근과 근 사이의 거리가 크면 봉우리도 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럼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들어오냐면 근과 근 사이의 간격이 똑같잖아? 봉우리 사이즈가 똑같은 거야. 사이즈 똑같아지는 거야. 근과 근 사이의 간격이 똑같으면 봉우리 사이즈 똑같은 거야. 완전 똑같이 생긴 거야. 완전. 이해했어요? 됐죠? 그러니까 막 수치적으로 비례하진 않지만 뭐 2배 길어지면은 뭐 넓이가 4배 된다든가 이런 건 아닌데 하여튼 짧으면 봉우리가 작고 길면은 봉우리가 넓어요. 알았죠? 커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어쨌든 간에 3차 함수의 음수 쪽 봉우리가 좀 약간 많이 크다 보니까 4차 함수도 많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르락과 내리락이 얘네들과 연관이 무조건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기억하셔야 되고 일부러 좀 차이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거 좀 볼까요? 자, 이 친구도 이제 먼저 함수를 치는데 길게 0된 부분은 일단은 점선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길게 0인 부분은. 자, 우리가 이 함수를 보면서 느끼는 바는 이거예요. 감소하다가 잠깐 0이었다가 감소하다가 0이었다가 증가하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감소를 하다가 증가하니까 이거 기준, 이 선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 오른쪽은 양수여야 되겠죠.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근데 이 왼쪽에 음수이긴 한데 0 한번 찍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3차 함수인 프라임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구나. 그쵸? 3차 함수인 프라임이
다 음수, 0, 음수였다가 양수 될 수밖에 없구나.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거죠. 이 친구의 프라임은 분명히 접했을 거니까. 접했을 거니까. 자, 이 아이를 볼게요. 이거하고 쉰다 했으니까 좀만 힘내주시고. 자, 이 아이는 제가 위에다 좀 그려야 되겠다. 자, 이 아이는 일단 기울기 0인 점은 이거 하나예요. 이걸 내리긴 할 건데. 자, 이 친구의 프라임인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분다 치면은, 봐봐요. 이런 거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줘도 음수에서 양수 바뀌는 거 맞죠?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겨도 어쨌든 음수에서 양수 바뀌는 건 맞단 말이에요. 과연 3차 함수가 굴곡이 있는 친구일까요? 아니면 얘처럼 그냥 쭉 올라가는 노란색이었을까요? 야, 유찬아 뭘까? 그래요. 자면 어떡해.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노란색일까 흰색일까? 일단은 정답은 흰색이에요. 왜 그럴까를 고민한다면 이걸 다시 보세요. 이 친구의 기울기가 가파른데 뭐 마이너스 10 이랬는데 마10, 마6 점점 작아지죠. 마10, 마8, 마6, 마4 정도까지 작아졌다가 커지는 건가 하여튼 절대값 작아졌다가 다시 가팔라졌다가 다시 완만해졌다가 막 지랄이 났죠? 그쵸? 근데 그 지랄나게 해주는 게 바로 흰색이죠. 보세요. 마10, 마8, 마6, 마4 한번 찍었다가 다시 좀 더 가팔라지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제일 덜 가파를 때 여기는 다시 한번 제일 가팔라졌을 때 다시 이걸 만족하려면은 이게 맞죠. 노란색은 그런 게 없죠. 그냥 노란색은 쭉 그 프라임 값이 커지기만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4차 함수가 이렇게 좌우 대칭이 아닌 채로 한쪽이 약간 뭔가 삐꾸 같은 느낌으로 그려진다 라는 거는 프라임 쪽에서 그만큼 지랄이 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울기 값이 뭐 요만큼까지 왔다가 다시 또 요만큼 줄어들었다가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울기가 제일 완만할 때랑 제일 가파를 때는 뭔가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기는 해요. 프라임에서.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 친구는요. 일단은 제가 좌우 대칭으로 그린 거거든요. 좌우 대칭. 이런 걸 잘 봐야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인 선이죠. 기울기가 0인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그렸으니까 그럼 프라임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이 생겨야지만 그림도 똑같겠죠. 기울기의 정도가. 그러니까 프라임이 이렇게 안 생기고 아마도 3차 함수가 그려지면은 둘 중 하나죠. 자, 올라가다 잠깐 멈췄다 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좌우 대칭이면 되니까. 얘는 점대칭이겠지만. 아니면은 스르륵 올라가다 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점을 기점으로 대칭으로 그려지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프 자꾸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자, 있잖아. 키껏 그래, 왔으니까 기특한데, 와도 졸면 뭐가 됐냐. 쉬는 시간 좀 있으면 줄 거야. 버텨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까 3차 함수 그래프 하다가 잠깐 만 건데, 거기다 얘기할 거 까먹었어. 자, 잘 들어봐. 모든 3차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점이 있어. 가운데. 이 점 대칭이야, 스스로가. 그렇게 생겼어. 이 점 대칭이야, 스스로가. 여기도 대칭이야. 이 점들 다 공통점이 뭐야? 아까 얘기했던 프라임의 최소값을 갖는 지점이야. 알았지? 프라임이 최소값을 갖는 그 대칭축. 알았지? 프라임의 대칭축이 바로 점대칭점이야. 대칭축이 점대칭점이야. 여기도 대칭축. 여기는 아마 붕 떠 있었겠지? 얘는 이제 이렇게 두근이 있었을 거고. 이해했지? 그러니까 3차 함수는 점대칭점이 무조건 있는데 그 점대칭 함수인데 스스로가
그 대칭점의 x좌표는, y좌표는 모르겠다. y좌표는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x좌표는 프라임의 대칭축이야. 분명히 얘기했다. 중요하다. 잠깐만 쉴게요. 네. 약간 루즈하니까 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잠깐 쉴게요. 네. 네.